안녕하세요. 저는 영동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아름다움을 전하는 아름이반 원숙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들과 아름다움을 만들고 또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저를 호칭을 할 때는 그냥 원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주에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쓰고 있던 주걱 아시죠? 밥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예전에는 그 도구로 썼던 주걱이 나무로 만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그 주걱도 아주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정말 쉽고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과 함께 4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궁금하시죠? 예,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썼던 주걱입니다. 나무로 만든 주걱이죠. 네, 예전에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 주걱으로 우리가 가마솥에 밥을 해서 퍼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래되어서 모든 물건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버려지는 물건을 다시 활용을 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주걱으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주걱을 만들 때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걱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제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소는 어디에 쓰느냐? 나무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리고 철로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물감이 붙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물감이 붙게 하려면 뭔가가 물감을 붙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소를 바른 후에는 이렇게 물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물감을 바르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납작붓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둥근 붓이 필요해요. 둥근 붓은 선을 그릴 때 많이 쓰고 있고요. 납작붓은 우리가 면을 칠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납작붓으로.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 재료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따라서 하나하나 한 단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쉬운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 주걱은 나무이기 때문에 물감을 여기다 바르면 오래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감이 잘 붙게 하려면 뭐를 우선 칠해야 되냐? 이 제소를 가지고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소를 조금만 이렇게 요 정도의 분량을 놔서 펼쳐야 되겠죠. 많으면 좀 덜어내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 여기에 물을 섞는 게 아닙니다. 제소만 들어서 이렇게 펼쳐서 골고루 이렇게 바르면 되겠죠. 이렇게 덩어리가 많아요.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덜어내고, 자,
이렇게 덩어리가 많이 있게 되면 그림 그리는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없도록 이렇게 다 펼쳐서 제소를 바릅니다. 천천히 아기 다루듯이 천천히 이렇게. 자, 이렇게 고리를 잡고요. 위에 있는 부분도 천천히. 자, 이렇게 했으니까 앞면은 다 칠해졌네요. 그쵸? 그런데 뒷면은 안 칠해졌습니다. 그래서 뒷면도 역시나 칠하는 게 좋겠죠? 조금만 제소를 올려놓고 붓으로 깨끗하게. 자, 금방 할 수 있죠? 네, 붓으로 칠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옆에도 하고 또 위에도 하고. 짠! 이제 다 깨끗하게.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짠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들고, 자, 드라이기를 준비합니다.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약하게 해서 제소를 말려줍니다. 물기가 없어질 때쯤이면 다 마른 거니까 더 이상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 집에 보시면 드라이기는 다 있으시죠? 네,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다 말랐네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볼까요? 자, 나와 보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묻어난다. 그러면 드라이기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짠! 됐죠? 이렇게 해서 한번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안 묻어난다. 그러면은 성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제소를 바른 것을 놔두고요. 자, 이 제소를 바른 붓은 가만히 놔두면 굳어져서 못 써요. 이 비싼 붓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자, 물속에 퐁당 해서 놔둡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선생님은 이쁜 장미를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미를 그리고 싶다, 아니면 해바라기를 그리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뭐 나무를 그리고 싶다, 다양하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자, 이렇게 연필이 있어요. 연필 가지고 선생님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장미를 그린다 했는데 장미 어려워요. 그쵸? 꽃 중에 최고 그리기 힘든 것이 장미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해바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해바라기는
집에 해바라기 꽃이 그림이 있으면 그 집은 아주 잘 산대요. 예전에 우리가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집에 해바라기 그림 하나 있으면 좋다라는 그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바라기를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요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도안을 보고 할 수 있게끔 도안을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그냥 보고 따라서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해바라기를 그렸어요. 스케치를 하고 난 뒤에 자, 이제는 물감을 칠해야 되겠죠. 자, 물감으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바라기 꽃은 무슨 색깔일까요? 요즘은 꽃도 색깔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대요. 하지만 토종 해바라기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감을 바를 때는 납작붓과 이렇게 납작한 납작붓과 이렇게 둥근 붓이 있어요. 자,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둥근 붓은 선을 그을 때 많이 쓰는 붓이고, 납작붓은 이른 면을 안을 꽉 채울 때 쓰는 붓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점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란색 꽃잎을 그려볼게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노란색을 바를 때, 색을 바를 때는 이렇게 듬뿍 바르면 안 돼요. 아주 얇게 펼쳐서, 자, 곱게 면을 칠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옆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듬뿍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지만 울퉁불퉁하게 돼서 그렇게 이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 드러낼게요. 우리는 이렇게 펼쳐서 곱게 색칠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노란색 해바라기. 해바라기 꽃은 왜 해바라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있는 꽃이라고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사랑이죠. 누군가를 향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온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그래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꽃은 해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네요. 자, 이렇게 해바라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노란색, 또 노란색을 한 김에, 자, 이렇게 이 작은 그림에 이 붓으로 하려면은 크겠죠. 그래서 붓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작은 붓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쉽게 채울 수가 있겠죠. 근데 큰 붓을 사용했다가 작은 그림도 큰 붓으로 하게 되면 이쁘게 표현이 되질 않아요. 자, 노란 색깔의 꽃잎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노란 색깔의 해바라기. 자, 이쁘죠? 노란색은 환해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밝게 해주는 오묘한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노랑은 색깔 중에서 최고 가장 채도를 높게 가지고 있는 색이라서 색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을 했고요. 자, 다음은 우리는 이제 노란색 옆에 초록 색깔이 있겠죠? 그건 뭘까요? 그건 우리가 잎사귀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섰던 노란 색깔의 옆에 있는 노랑을 좀 가져와서 섞어 볼게요. 노랑과 초록을 가지고 자, 이렇게 나뭇잎을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좀 밝아요. 그래서 노랑을 좀 더 넣어서 밝은 초록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색깔은 뭐라고 하냐면 연두라고 해요. 초록과 노랑이 합쳐지어서 만들어진 색깔이 연두. 자,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해바라기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해바라기는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 가지고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먹기도 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쓰는 식용유를 만들기도 하죠. 그 씨앗 부분이 갈색이에요. 자, 그런 갈색을 칠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 여기는 하늘을 바라보고 햇님을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 자, 이렇게 되면 해바라기가 거진 완성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쓰고 있는 이 물감은 아크릴 물감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굳어져요. 그래서 물감을 쓰실 때는 조금만 짜서 놔두셔야 물감을 오래오래 쓰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이 짜 놓으시면 굳어진다 했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물감이 다 말라붙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크릴 물감을 쓰실 때는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짜서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해바라기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자, 얼렁 말려야 되겠죠? 자,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말리죠. 손으로 만져보고 묻어지나 안 묻어지나. 하나도 안 묻어져요. 그럼 다시 한 번 칠하고 또 한 번 더 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두껍게 선명하게 색깔이 나와요. 자, 노란색을 한 번 더 올릴게요. 자, 그리고 잎사귀도 한 번 더 칠해서 선명하게. 자, 노랑에다가 초록을 섞게 되면 연두 색깔이 나온다 했지요? 그래서 연두 색깔도 또 한 번 더 칠해 봅니다. 아마 우리 회원님들은 이전에 저랑 수업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색깔 만드는 거는 아주 잘 하실 거예요. 또 처음으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한번 따라서 할 때마다 같이 시작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선명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노란색의 해바라기 되었습니다. 자, 해바라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씨앗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여기다가 점을 찍겠습니다. 붓끝으로 눌려서 이렇게 점을 찍게 되면 많이 찍어서 이렇게 촘촘하게 찍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은 해바라기 씨앗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찍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해바라기가 표현이 됐어요. 누가 봐도 아, 해바라기구나. 예. 자, 요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바탕을 할 건데요. 자, 초록 색깔로 바탕을 물을 많이 해서 연하게 바탕을 같이 하는데 다 노란 색깔에 있는 해바라기만 빼고 해바라기만 뺍니다. 해바라기만 빼고 자, 이렇게 대신 물을 많이 타게 되면 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해바라기는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바깥 배경만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바탕이 자, 칠해졌습니다. 옆에 부분도 칠할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는 하늘이기 때문에 연하게 되고요. 자, 밑에는 나뭇잎이 잎사귀가, 그러니까 꽃과 그 다음에 해바라기 잎사귀가 많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그래서 위로 가면 점점 연하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웠죠? 그라데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라데이션이라는 기법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완성이 다 되어 갑니다. 자, 다음에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여기서 조금씩 하나씩 더 나뭇잎을 줄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를 할 때는 이렇게 점을 찍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눌려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시죠? 자, 모르시는 분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눌려서 붓끝을 눌려서 이렇게 눌려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본인이 직접 한번 눌려보세요.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걱 아트는 끝났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이쁘죠?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우리가 주걱에다가 이쁘게 해바라기를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주걱에다가, 옛날 주걱에다가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주걱에도 제수를 바른 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예쁜 우리 예술품으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주걱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주걱 아트를 했습니다. 아트라는 건 아시죠? 네, 그림 예술품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저 따라오신다고 아마 많이 혼이 났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듯해요. 그리고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콜해 주세요. 그러면은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걱 이렇게 아트를 완성품으로 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로 하느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주걱 다음에 도마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많이 쓰다 보면 여기가 상처가 있고 하다 보면 버리게 되죠. 하지만 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예쁜 예술품으로 그림을 그려서 액자를 만들 겁니다. 궁금하시죠? 예, 다음 시간에도 도마 가지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봬요.